어쨌든 내가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공탁금 받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이거 받으면 더 이상 돈을 못 받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받는 합의, 더 빠른 합의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탁금 관련해가지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공탁금 수령하실 때 이거 모르면 정말 큰 손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는 거, 그러니까 공탁금을 받는 거, 이런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비라든가 병원비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었어요. 그것만 받고 끝내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합의를 못한다 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받아야 되는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이럴 때 어쨌든 내가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공탁금 받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이거 받으면 더 이상 돈을 못 받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시면요, 우영우 변호사가 손해 3분설 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손해가 3개로 나눠진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입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뭐냐면요, 내가 다쳤어요. 다치면은 내가 어떤 비용이 나가죠? 치료비 나가죠, 입원 비용 나가죠, 수술 비용 나가죠.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는 비용, 이거를 적극적 손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손해가 발생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돈이 지출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내가 벌어야 되는 500만 원을 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소극적 손해. 그러니까 이 사고, 이런 범죄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벌어들일 수 있었을 법한 수익, 요거를 바로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형사합의금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답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은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지 형사합의금이라는 건 따로 명목이 있거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가해자가 형사 공탁금을 줬어요. 혹은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금을 그냥 받았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내가 받은 돈이 너무나 적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할 때 민사법원에서 야, 너 그때 이미 다 합의된 거잖아, 공탁금 받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공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라는 겁니다. 뭐냐? 공탁금을요, 가해자가 1000만 원 걸었어요. 근데 내가 입은 손해는 최소 2천만 원은 됩니다. 내가 수술비, 치료비 나간 거, 돈 못 번 거, 위자료면 2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가 1000만 원 공탁 걸었습니다. 1000만 원만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가해자한테 추가 손해 1000만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탁금 수령할 때 뭘 해야 되냐? 내가 공탁금 받기는 받을게요. 그런데 이거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 부족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가는 게 바로 뭐냐?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탁금 수령할 때 내가 이 공탁금 받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걸 더한 게 이 가해자가 건 공탁금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나 나중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 돈을 더 받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의 유보를 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요, 피해자랑 합의가 원만이 되면 공탁금 안 걸겠죠. 근데 공탁금을 걸었다는 거는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는요, 다른 의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제일 큰 게 합의 금액이겠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탁금 수령하실 수령하실 때 그냥 수령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의 유보하시고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